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건설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파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파주에서 일산으로 가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고 59층, 높이 2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마천루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아파트 뒤에는 대기업 두산건설을 휘청거리게 만든 뼈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야심찬 시작.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취임 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일산의 타워팰리스를 표방하며 총 8개 동 2700세대 규모로 계획된 이 단지는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보다도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분양가는 어땠을까요? 평당 1724만원에서 263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기 시작한 것이 2016년부터였으니 2009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59평형부터 69평형까지 중대형 평수 위주로 설계되었고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탄현역 직결이라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두산건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헬스장, 실내 골프장, 사우나, 연회장, 33층 스카이 라운지까지 갖춘 초호화 시설이었으니까요. 일산에 살지 않는다, 제니스에 산다는 광고 카피가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2013년 3월 완공, 4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율은 처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대형 평수 위주로 설계했는데 시장은 이미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2700세대 중 가장 인기 있던 24평형은 단 564세대,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49평, 59평, 69평 같은 대형 평수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일산 신도시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탄현동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탄현동 택지지구는 주변 인프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 접근성도 떨어졌고 학군도 좋지 않았습니다. 영화관 부지조차 5년이 넘도록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문화생활 면에서도 불리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산에 분양된 요진 Y시티는 일산 신도시 내부에 위치해 있었고 GTX-A 등의 호재로 분양가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필사적인 노력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자 두산건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애프터 리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기간 살아본 뒤 입주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나는 전세였습니다. 두산건설이 직접 전세를 놓아 일단 사람이라도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관리비와 금융이자, 가전까지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매달 돌려주는 방식으로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연금 주는 아파트라는 전대미문의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페이백 방식입니다. 분양가가 8억 원이면 15에서 3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분양가로 찍히니 대출도 전에 받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 사람이 10채 이상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단기적으로는 공실을 채울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자 분양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두산건설의 몰락. 이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산건설 전체를 흔들었고 나아가 두산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두산건설이 일산 제니스로 인해 입은 손실은 조 단위였습니다.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두산건설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결국 2019년 상장 폐지라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두산건설은 감자와 유상증자를 거쳐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전락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도 산업은행 등 채권당으로부터 3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아야 했고 자구책의 일환으로 두산건설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두산그룹의 불확실한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두산그룹은 물적 분할을 통해 밸류 그로스라는 배드컴퍼니를 신설하고 일산 제니스 상가를 비롯한 부실 프로젝트들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반전의 시작.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 말 착공 11년 만에 드디어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2020년 전국적인 집값 폭등 랠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중산층 이하 가구들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고양시가 2020년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역설적으로 여기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GTX-A와 서해선 연결 등 교통호재가 부각되었습니다. 일산 지역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이 발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4평형 기준으로 4억 원에 미치지 못하던 실거래가가 2021년 3월에는 6억 원을 찍으며 가파른 시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일산 제니스 검색어가 1위를 차지했고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 물건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만 90채가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페이백으로 여러 채를 구매했던 투자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속출했고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물론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다시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최악의 미분양 상황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교훈과 시사점. 일산 위브더 제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시장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시장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형 평수 위주의 설계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일산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일산 신도시와 탄현동 택지지구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주변 인프라, 학군, 서울 접근선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분양가 책정의 중요성입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단기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백이나 임대 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나중에 규제 변화로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섯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한 프로젝트의 실패가 전체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산건설처럼 역사 깊은 중견건설사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해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이제 일산 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고층 건물로서의 위용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은 실거주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현역 직결, 넉넉한 주차 공간, 33층 스카우 라운지 같은 장점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대규모 미분양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건설사의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과 위치,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더라도 시장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